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 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 정말 3월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 봄 향기가 물씬 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치는 전혀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까운 부산 재보궐선거는 양당 후보자가 정해져서 선거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해 정작 필요한 정책 선거보단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상 의혹과 부동산 의혹이 모든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태연한 정치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의 모습으로는 보기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은 나중에 이야기 또 해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와 근황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희 위원장님 먼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봄 인사드렸는데 네. 어제 날씨 정말 더웠잖아요. 네, 맞아요. 초여름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종잡을 수 없는 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아니, 저는 황사가 온다길래 다시 KF94를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안 들이닥쳤더라고요. 네. 그놈의 먼지들과 네. 다양한 친구들이. 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은 조금 늦게 오시니까 나중에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팩토리 SE에서는 3월 방송부터 저희가 계속 울산 지역 재보궐선거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울주군 의원 나선거구 청량 범서 지역이죠. 이쪽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자들에게 출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시민을 만난다는 이유로 저에게 출연 요청을 매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향력이 좀 부족한 탓도 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분들은 방송을 통해 시민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 시민을 모시고 정치푹 1부와 2부를 진행할 텐데요. 임진석 실버사랑봉사단 사무장을 함께 모시고 울주군 의원 나선거구에 나오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울산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인지 한 번 더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후보자에게 출연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제발 같이 나와서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치푹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안녕하세요. 임진석 사무장님. 본인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주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29살 임진석이라고 합니다. 와, 20대 청년이다. 근데 그 실버사랑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이제 주로 노인분들 노인복지 위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염색봉사나 이제 복지관에서 배식 업무, 그다음에 그 일대를 돌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하시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 건가요? 현재는 지금 언양 삼남면 쪽에서 그 전체를 하고 있고 네. 추후에 이제 울주군 전체로 뻗어나가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울주군 전체면 엄청나게 섹터가 큰데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요? 지금 당장은 이제 각 지역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차츰차츰 이름을 알려나가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주군에 사시는 이제 임진석 사무장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좀 울주군 의원 나선거구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할 텐데 혹시 후보자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예, 지금 듣기로는 이제 김기락 후보자님 민주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기용 후보님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 후보는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후보자의 개인적인 공약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안 그래도 조금 찾아봤었는데 네. 이제 김기락 후보님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채용문화복합센터, 건립이나 범사이 패스 나들목에서 천상 하브램프 도로 확장 사업 추진, 범서 수변공원 조성, 그리고 2차 국민재난지원금 추진, 그리고 박기용 후보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릭스 구입 비용 10만 원 지용, 그리고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1,000만 원 지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랑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가지 들었었습니다. 이양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약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선거 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한테 본인을 꼭 시켜달라고 투표해달라고 이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거라서 좀 고민은 깊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김기락 후보도 그렇고 박기용 후보도 그렇고 울주군청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너무 숟가락 얹고 계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짙고 그리고 또 저는 약간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매트리스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 했잖아요. 네.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건설사나 시공사를 관리 감독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을 만들게 해야지. 그게 자신의 몫이지. 그렇죠. 어떻게 시민 세금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개변 과정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겠다 하는 발상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거 듣자마자 조금 의아했어요. 혹시 뭐 주변 지인들이랑 이런 거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공약 자체를 대부분이 믿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고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 구입 비용 10만 원은 대부분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해줘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후보자님들이 좀 시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헛공약 같은 것들 하지 마시고 좀 시민들이 눈높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직접 다가가서 좀 물어보면 좋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태인 씨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무래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공약을 하나 더 시민들에게 눈에 띄는 공약을 하고자 하니까 그게 욕심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건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실제로 울주군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인데 울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울주군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과 이미 행정이 하고 있는 일에 숟가락 얹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리고 또 자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본인이 이제 당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정보나 군청 홈페이지 열심히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인진석 사무장님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어차피 어르신들도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 두 후보의 공약 뭐 차별점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이제 아직 제대로 된 홍보나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당을 보고 뽑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후보 개인의 정책이 아닌 그냥 정당 소속된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셔서 저도 이제 주변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로 물어보신다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후보자님들이 얘기해야지 시민들이 굳이 다 풀어서 얘기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일단 되게 놀라운 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20대 청년한테 자문을 구하고 청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도 되게 반가운 일이네요. 이제 많이들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약간 고정관념을 많이 버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제 되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쭤볼 때마다 뭐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보다는.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예전에는 정말 뭐 한쪽 당을 거의 찍어주듯이 어르신들은 그런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좀 청년들과 또 어르신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인 군청을 대상으로 각각 이제 협력 또는 제동 걸어야 될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청년의 관점에서는 어떠신가요? 근데 뭐 지금 공약 전체를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울주군에서 진행하는 것이랑 크게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이패스 공사라든지 아니면 울주 2차 긴급 국민지원금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이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던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뭐 공공병원 관련 내용들도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거는 뭐 제동을 걸 것도 없고 협력을 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그 이양희 위원장님 말처럼 군청 홈페이지 가서 계속 찾아보기만 한 거네요. 그 정도 성의를 보이셨을까요? 당에 있는 정보 라인을 통해서 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죠, 사실은. 청량 범서 자체가 좀 사이트가 엄청 넓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범서 쪽이 되게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곳 아닌가요? 예, 범서 쪽은 조금 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표도 많이 나오고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지난번에 기초의회에 다 진출하셔가지고 기대되는 지역구인데 전 많이 안타까운 것이 워낙 그 선출직 공직자 중에 여성이나 청년이 좀 적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진행됐을 때 안타깝게도 이제 이 여성 정치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성이나 청년 후보를 다시 이제 공천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좀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당내 이미 선출 권한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본선 진출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제3의 후보를 기대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당만 나오고 제3의 정당은 아무도 이제 후보도 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년짜리 단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시민들 자체가 이제 약간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태, 지금 뭐 LH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텃밭 자체를 이제 약간 후순위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저는 사실 그래서 더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렇게 집권 정당이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야당 별반 차별 지점도 없고 정책을 봐도 그렇고 인물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좀 참신한 울주군에 기반을 둔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꼭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 선거라는 시기가 아니면 본인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가 선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죠. 언론의 집중이나 조명은 더 클 수 있거든요. 저희도 모셔서 계속 인터뷰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로 삼으셔도 참 좋겠다. 그래서 범소 청량에 계시는 청년들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본선 시작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무소속으로도 좀 등판하셨으면 좋겠고 시민 후보로 좀 등판하셔서 기성 정치의 그대로 지금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이 선배 정치인들한테 좀 시원하게 일가를 알려주셔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오늘 방송 내내 임진석 사무장님을 열심히 꼬셔가지고 출마 열심하게 만들까요? 혹시 지역구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언양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계속 봉사활동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언양 쪽에서 봉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주축으로 뻗어나가는 중이라서 다른 지역도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실거주지는 언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실버봉사단에 범서에 사는 멋진 청년은 없어요? 청년층의 참여가 약간 조금 저조한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청년들이 좀 많이 그리고 청년, 여성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약자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나와서 좀 이런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선거할 때 많이 나와서 얼굴도 많이 비춰주고 하면 유권자들 마음도 좀 변할 텐데 각 당에서는 왜 이런 좀 약간
쉽게 말하면 기성 정치인의 느낌이 나는 분들을 왜 모셨는지 좀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당선될 확률이 높은 인물을 저는 공천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뭐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하지만 근데 이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그러니까 이제 고 박정우 의원께서 네.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생긴 이제 보궐선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했다면은 조금 더 시민들의 오히려 우리 시민분 모시고 얘기하듯이 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방금 든 생각인데 왜 지난해 남구청장 후보에서는 시민 후보를 선출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청량 쪽에서는 왜 시민 후보 혹시 뭐 진행된 사항들이 있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서는 분이 계셔야 네. 예, 시민 공동행동에서도 시민 후보로 이제 실제로 선출 절차를 밟을 텐데 네. 사실 울주군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지만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참신한 울주군의 청년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네. 투표율이 보궐선거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0%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투표율이. 근데 진짜 참신한 시민이 나오셔서 네.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울주군 의회에 입성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으면 오히려 투표율이 50% 이상 나오면은 네. 정말 그 시민 후보는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8일, 19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 중에 청량 범서에 사시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보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이분들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냥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다시 이제 투표로 선출직에 성공하셔가지고 선거에 뽑히신다면 내년에 또 다시 재선을 노리시지 않을까. 그걸 노리고 지금 나오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재선이 모르겠어요. 재선은 결국에는 대선, 그냥 내년에 2022년에 대선의 모든 바람이 아마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느 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에서는. 근데 이제 그건 모르지만 일단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은 높으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현역 의원이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거고 현역 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선거 기간에 유권자들을 열심히 만나면서 얼굴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지도를 가지고 차기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걸 두 번째 목표로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청년이 지금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제3의 선택지를 주셔야 해요. 네. 네. 다음 재선 때도 아마 거의 기성 정치인들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울산에서 최근에 뭐 제3의 정당이 뭐 발기해서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남구청장 후보는 또 이제 세 분으로만 고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조원진 시대전환 창당 준비위원회 오셔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기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울산에서 나오면 어떻겠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쪽인 것 같고 아직 당도 창당이 안 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먼저 아까 울산 시민연대나 시민 공동행동. 시민 공동행동이 같이 나서서 좀 후보를 발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혹시 후보자 분들 실질적으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분 다. 아니 시민들 만나느라고 바빠서 이 토론회나 인터뷰도 못 오신다는 분들이 아직 지역 유권자를 만나지도 못했다고요? 네. 참. 아마 지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뭐 이제 청량 쪽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언양이랑 구영리는 가깝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볼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주로 구영리에서 나가는 편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선거를 위해서 뭐 누가 만나고 다닌다
안녕하세요 후보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보가 누군지 확정됐는지 유권자들이 모르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비 후보 네. 등록하시고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도 철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저 파란 물결 중에 누구일지 저 빨간 물결 중에 누구일지를 아직 모르실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네. 네. 후보자 여러분, 거리에서 발품 팔아서 시민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세요. 네, 저희가 1부는 뭐 후보자분들이 직접 안 나오셨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로 좀 바라보고 이야기를 좀 더 해봤고요. 2부에서는 정말 울산의 정치 지형 아니면 울산의 정치 선택 이대로 좀 좋은 것인가 많이 고민을 좀 해보고 우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눠보고요. 임진석 시민께서는 함께 하실 거니까 2부까지도 같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